시범을 알리는 대표 과일, 바로 이 딸기인데요. 요즘은 비닐하우스 재배를 통해서 한겨울에도 싱싱하고 맛있는 딸기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농가 소득도 높아져서 귀농인들에게 효자 작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효자 딸기 함께 만나보시죠. 국내 최대 딸기 생산지 충남 논산. 새콤달콤 딸기 향에 푹 빠진 3명의 농업인을 만났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고 또 향기까지 좋은 이 딸기를 보니까 저는 지금 인터뷰보다도 침이 먼저 꿀깍꿀깍 넘어가는데요. 우리 대표님들은 귀농하시면서 딸기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저는 2년 전에 이제 귀농을 결심하면서 그 여름 작물인 가지, 고추, 파프리카 등을 재배를 했어요. 근데 처음 재배하면서 네.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 농가분들하고 딸기를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딸기는 지하수로 물만 좋으면 난방비가 별도로 들지 않고 수확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시세 변동도 크지 않기 때문에 좋은 작물이라고 해서 딸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조 대표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조사를 좀 많이 했어요. 귀농을 하기 전에. 그랬더니 해마다 거의 비슷한 가격에 이제 계절마다는 조금씩 이렇게 내리고 뭐 오르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죠.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내가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깨끗해요. 이 딸기가. 환경적으로 깨끗하다 보니까 제가 꼭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딸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김 대표님은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고향이 논산이에요. 논산이다 보니까 주말에 원래 집이 대전이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이제 시골을 왔다 갔다 하면서 딸기에 대한 것도 많이 보았고, 그러면서부터 조금 이제 딸기에 관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동네 선배께서 딸기 농사 한번 접어보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이제 원래 하던 일을 접고 이 시골에 내려와서 딸기 농사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딸기는 땅에 심어서 키우는 토경 재배와 땅에 벤치를 만들어 키우는 고설 재배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세 분 대표님들께서는 어떤 재배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초기 이제 고설 같은 경우는 초기 시설 투자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네. 고설보다는 일단 토경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토경 재배는 이제 시설비도 적게 들지만 아무래도 낮에 햇빛을 받고, 네. 그다음에 그것이 땅에서 야간에 지열을 뿜어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보온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좋은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네. 그래서 토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 대표님은요? 저 같은 경우도 박 대표님처럼 토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그 토경 재배가 좀 아직까지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시설을 보면 고설이 마음에 너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고설로 지금 옮길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지 이제 이 맛이 어떨런지 되게 이제 그게 궁금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대부분 소비자가 이게 정확한 답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경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 대표님하고 한번 잘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 그래요? 조 예. 대표님은 그럼 고설 재배 방법이신가요? 예. 네. 저는 이제 고설 재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땅을 모르기 때문에 네. 매뉴얼화 돼 있거든요. 이 고설 재배는. 네. 그 다음에 수확량도 좀 많아요. 왜냐하면 단위 면적당 얘들 심는 포기수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 이 수확량도 많고, 수확량이 많은 의미는 그 소득도 좀 높아지고, 그러니까 적은 면적에서 토경보다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재배 방법마다 장점들이 있지만요. 또 하지만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심기 전에 네. 그 탭이나 거름 같은 걸 줬는데 네. 그것이 어느 정도 적당하게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조차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물을 주기적으로 줘야 되는데 이 물 주고 추가적인 양분을 주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려요. 어렵고. 네, 그렇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단점이 이제 최고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노동력이에요. 아, 쪼그려서 하는 일도 많고,
그리고 항상 쪼그려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허리도 아프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정말 무릎 아프시고 허리 아프신 게 다 그런 데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월 초에 수확이 끝나서 7월 한 달 정도 쉬고 8월 한 중순부터 다시 가면 노타를 쳐서 이 심기 시작해서 또 다시 영양분을 주고 따고 수확하면서 이게 정식적까지 쭉 이제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일손이 부족한 게 너무 나는 그게 힘들어요, 정말. 그렇다면 뭐 고설 재배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게 좀 화학적 이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상토에 대한 이론 이런 공부들을 좀 많이 한 상태에서 도전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좀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렵죠. 네, 그런데요, 요즘은 또 맛과 향이 좋은 신품종 딸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종 선택도 중요할 것 같아요. 모종은 직접 기르시나요? 아니면 육묘장에서 사오시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길러서 올해 정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점은 그러니까 제가 그 육묘를 하다 보니까 병충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딸기가 9월 정식을 해서 수확이 6월 10일 이쪽 저쪽에서 거의 끝내게 되는데 그 이후에 노동력들이 만약에 외국인을 쓴다 하더라도 네. 여름 작물을 사실은 별도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휴 경기에 급여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육묘장을 2동을 더 늘렸어요. 그래서 한 동은 제가 정식을 하고 네. 그 2동은 팔아서 인력도 인건비 충당도 하지만 제 잉여도 만들려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묘가 포토묘도 있고 노지묘도가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2년 동안 노지묘만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조금 떨어진 거예요.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올해는 박 대표님이 이 농사를 하시기 때문에 올해 거기에 벌써 성금 얼마 주고 막혔어요 벌써. 잘 키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저도 주기적으로 가서 자꾸 봐요. 왜냐하면 내 묘가 잘 크고 있는지. 정말 신경 써서 잘 길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잘 길러야죠. 네, 그렇다면 조 대표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도 욕심은 육묘를 하고 싶은데 네. 저는 환경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 혼자 내려와서 일단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뭐를 사옵니다. 네, 딸기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어려운 점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자연재해가 가장 큰 일이라고 봅니다. 눈이 많이 오면 그 눈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하우스가 짜부러들 수가 있어요. 예. 또 한 가지는 저희 토양이 원체 좋다 보니까 네. 두더지가 그 골을 이렇게 다 해집어 놓고 심지어 또 이 골 이렇게 해놓은 데를 그 두둑을 이렇게 파고들어서 심지어 뿌리 나가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런 피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재해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 대표님은 어떤 점이 힘드세요? 저는 그 병충해, 왜냐하면 응애가 굉장히 잡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예방하는 데 쪽에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해서 현재는 아직 응애가 만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네. 김 대표님은 어떤 점이 힘드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손 부족하고 온도 관리인 것 같아요. 이제 뭐 8월부터 정식을 노타를 치고 이제 정식하고 수확하는 데까지 주기적으로 뭐 잎 작업도 해야 되고 꽃 작업도 해야 되고 수확해서 또 이제 판매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온도 관리도 추울 때 특히 그 추운 날씨에 문을 조금만 열어도 딸기 꽃이 얼어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딸기를 수확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군요. 딸기는 물에 씻어서 또 이렇게 바로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충해를 입으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예방법이나 대처법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이 병충해가 만약에 오면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예방을 위주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그 정도로 해서 친환경 제재를 좀 쓰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이제 관찰을 유심히 해서 부분적으로 어떤 뭐 병충이 왔다 그러면 그쪽에서 한 반경 5m 정도를 이제 약제 처리를 하고 뭐 그런 것들로 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게 항상 병이 뒤에 오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이게
병을 없앨 수 있는 그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리고 온도 관리와 환기만 잘 시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그렇군요. 이렇게 또 밤낮 잠 못 주무시면서 마음 졸이시면서 귀하게 기르신 딸기 어떻게 판매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판매를 네. 크게 세 가지로 사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직접 소매상에다 하고 있고, 네. 하나는 조합을 결성해서 백화점에 납품하는 데다 또 하고 있고, 또 한 곳은 그 경매장, 그러니까 농협 공판장이라든지 이런 경매하는 곳에 보내고 있거든요. 네. 이제 소매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접 제 마진을 조금 붙여서 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백화점에 납품화해서 직접 가는 곳은 아무래도 그 안정적인 그 계획 물량을 가지고 갈 수 있다 보니까 네. 거기서도 다른 데보다는 시세가 조금 더 좋아요. 네, 김 대표님은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여기 논사는 딸기가 특산품이다 보니까 공동 선별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기를 저희가 수확을 해서 아침에 일찍 수확을 하면 그걸 따로 구람수를 맞춰가지고 선별장에 따로 보내요. 그러면 선별장에서 나름대로 또 다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마트나 백화점 이쪽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가격이 균일해요. 여기는 뭐 경매장으로 가면 하루 이틀 3일 이 가격이 다 틀려요. 그지만 여기는 일주일 단위로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항상 가격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조 대표님은 어떻게 판매하세요? 저는 저번 작기 같은 경우는 그냥 다 경매로만 냈어요. 네. 근데 이번 작기는 좀 전략을 조금 바꾼 게 저는 택배 판매도 좀 활용을 하자. 네. 그래서 그 주문을 받는 툴을 뭘 사용하냐면 인터넷을 사용을 하는데 저는 구글 드라이브라는 데서 폼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래서 그 이제 인터넷 사이트처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주문을 하면 제가 그 실시간으로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문을 하면 내일 아침에 따서 바로 보내고. 딸기 농사와 또 판로까지 우리가 또 다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예비 기농인분들에게 한 말씀씩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맨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입지예요. 한 자리에서 그런 수막 지하수가 풍부하면서 토질까지 좋은 그런 입지를 가질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거기에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일조예요. 딸기라는 작물은 일조 햇빛에 의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당분도 나올 수가 있고 성장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와. 그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조 대표님은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고설 재배를 선택을 했다고 하면 이론 공부를 좀 충실히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첫 해에서 실패를 한다고 하면 다음에는 더 힘들어지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게 회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론 공부 충실히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그 현장 실습을 좀 하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김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기농할 때 거의 막무가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 기술센터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 이 현지 답사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주위에서 내가 농사를 어떻게 줘야 될 걸 주위 분들을 잘 알아야만 그게 성공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지금까지 세 분 대표님들의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경험담들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밖에도 꼭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지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설 재배를 하시게 되면은 첫 번째 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설 재배를 하기 전에 그 지하수 수질에 대해서 반드시 검사를 또 하셔야 되는데, 수질에 따라서는 중탄산이라든지 나트륨 함량이 높게 되면은 그 재배가 좀 불가능한 그 지역도 있습니다. 사전에 수질을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 전문 기관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하셔서 수경 재배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을 또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역마다 일조량하고 기온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남부 지방에는 그 타포린 천막 그 배드를 사용해서 100% 유기배지를 쓰는데, 이런 어떤 충청도라든지 강원도, 경기도에서는 겨울철 상당히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온성을 위해서 스티로폼 배드를 또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 스티로폼 배드는 배수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다가 코코피트라든지 그리고 펄라이트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토를 사용하시는 것이 안정적으로 또 재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맛과 영양, 향과 식감은 물론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딸기. 과연 효자 작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귀농인 여러분, 철저한 준비와 세심한 계획으로 꼭 성공 농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